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군사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나요? 평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떠나고 싶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자, 근데 오늘 이분을 만나면 바로 진쌀 정도로 여행 충동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말만 잘하면 이분이 어디로까지 여행을 시켜주시냐면 과거로도 여행을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타임머신? To the future?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모셔봐야겠죠. 저희를 여행시켜주실 멘토님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내가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새로운 여행의 매력을 알려드릴 이봉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봉수 멘토님을 만나면 여행 충동이 들고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투어의 컨셉이기도 합니다. 여기 혹시 전적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적지. 전적지. 전투? 전투를 벌였던 그 장소를 전적지라고 하지 않나요? 네, 대충 그런 얘기이긴 한데요. 전적지는 그렇죠.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 우리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이 다 전적지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장소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며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적지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야 기대된다. 네,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잖아요. 네. 지금 시국에 딱 맞고 전적지 투어라는 것도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럼 어디로 떠나나요? 대양 해군의 시작은 이분일 텐데요. 해군은 이분의 후예라고도 하죠. 대양 해군의 시작. 충무공 이순신의 전적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순신 장군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1위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전적지면은 어디죠? 자, 다들 여행 떠날 준비되셨나요? 네. 행군기 투어에서 준비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요. 한산도는 통영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입니다. 한산도 하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대첩, 바로 한산대첩이죠. 네. 혹시 한산대첩에 대해 아는 분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네. 그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 돋보인 그런 전투였었어요. 예. 그리고 이 한산대첩 때 난중일기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대단히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한산대첩에 있어가지고 예. 한산대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왜군들이 육군이 평양까지 진격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완전히 그 해상 보급로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산대첩 때 그 돋보였던 지략이 하객진이라고 해서 예, 날개를 쫙 펼쳤던 네, 그 작전이 돋보였었죠. 예, 하객진까지 아시는군요. 예. 1592년 7월 8일에 있었던 한산대첩은 조선 수군의 그 해전 중에서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배로 30분 이동했다고 했죠? 네. 여기서 왜군과 어떻게 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왜군들은 그 당시 견내랑이라는 좁은 곳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5, 6척을 먼저 넓은 바다에서 견내랑 쪽으로 보냅니다. 왜군은 이 5, 6척의 작은 배들을 보고는 신이 나서 공격을 하죠. 그게 바로 미끼였던 거예요. 평소 조선 수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던 왜군은 거침없이 쫓아오고 퇴각하는 척하는 이순신 함대는 한산도 정도까지 밀려와서는 좌우섬에 숨어있던 우리 함대들이 일시에 튀어나와서 3개 부대로 나눠서 하객진을 형성을 합니다.
아, 저렇게 유인을 해서 이렇게 둘러쌌구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대박 대박. 야, 거의 물살이네. 1만. 대승이죠, 대승. 약간 소름 돋고 있어요. 진짜 멋있다. 이후 왜군은 다시는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만큼 큰 승리였습니다. 박수 한번 여기서. 네. 예, 예. 자, 이제 하객진을 봤으니 한산도에 발을 디뎌볼까요? 네. 한산도는 정말 이순신 장군의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배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제성당이 나옵니다. 한산도 가면은 다 여기는 기본으로 가는 코스예요. 제성당은 이순신 장군의 작전 사령관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이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이곳에서 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승전에 대해서 논했던 최전방 막사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성당 위쪽에는 충무사가 있는데요. 이건 사당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성당 옆에는 보면 수루가 있어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한 차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수루에 혼자 앉아. 수루에 가면 한산도가가 그대로 써져 있는 현판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혼자 자, 앉아 계시구나. 행군기 투어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갈 곳은 사천입니다. 사천. 예. 이순신 장군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거북선. 그렇죠. 아니었어. 네, 역시 네. 거북선입니다. 행군기 투어에서 사천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최초로 거북선이 투입된 전투가 사천해전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진왜란은 무려 7년 동안 치러진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굉장한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운도 따라주는 영웅이라는 게 임진왜란 바로 첫날 딱 하루 전에 거북선이 완성되었어요. 와 대박. 당연히 그때만 해도 금정도 안 되고 연습도 못 해봤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행운이죠. 진짜 영웅은 타고나나 봐요. 이게 뭐 현명하신 것도 있어야 되지만 타이밍도 어떻게 딱 맞아서 진짜 운도 좋으셨네요. 근데 하루 전날 완성해서 어떻게 싸워요? 그게 가능했나요,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전략으로 갑니다. 지금 봐요. 지금 봐도 사천 쪽에는 바다가 깊어 보이지 않죠? 네네.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모지랑계라고 불렀는데요. 이곳은 수심이 낮으면서 바닷물이 빠지면은 넓은 모래밭이 나타나고 약 400여 년 전에는 해안선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거북선으로 어떻게 싸웠냐? 사천에 있는 왜군 함대와 일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왜군들이 깊은 포구에 들어가서 정박을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판옥전선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만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도와준 게 날씨였어요. 그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거든요. 네네. 그때 안개가 딱 그치니까 생긴 게 너무 이상한 거죠. 평소 알던 판옥선, 나무로 만든 판옥선이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코앞 가까이 오니까 화포가 나오고 등도 이상하게 생겼고 이게 완전히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천해전에서 왜군 함대 13척 모두 격파됩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부상자 단 3명,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들어도 대단한 게 다시금 느껴지는데 자, 근데 멘토님, 사천은 정말 거북선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겠죠? 여러분, 사천에 가시면은 평생 볼 거북선은 다 보고 오실 수가 있어요. 예.
사천해전을 기념해가지고 사천시가 삼천포대교 공원에 당시 최초의 거북선과 흡사하게 재현해 놨습니다. 어허. 거기에다가 거북선 안에 천자총통, 황자총통 등 무기도 탑재되어 있고 노젓는 병사들, 그 병사들도 있어서 직접 타보면은 실제 그 당시의 거북선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랜선 투어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번엔 저도 제대로 계획을 짜서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투어 장소까지 듣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소 바로 명량입니다. 영화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진도에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낙조가 그렇게 예뻐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유명한 펜션들도 있고. 예, 진도는 낙조가 유명하죠. 그게 세방낙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 바닷길이 이렇게 모세가 했던 식으로 착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조류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에 진도대교가 세워져 있는데 진도대교가 있는 곳이 명량해전이 펼쳐진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곳 이름이 울돌목인데요. 이름은 울돌목이라는 이름에서 모든 전략이 다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울이라고 하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은 이게 회오리가 돼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울며 돌며 물이 지나간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들어온 물이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서해 목포 쪽으로 빠지는데 그게 굉장히 좁은 해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의 조류로 돌변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또 바위들이 굉장히 그 안반이 불규칙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솟구치거나 회오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소용돌이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물이 솟구치면서 바다가 우는 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 이게 확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좀 과장한 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우와, 진짜 돈다. 우와, 회오리 같이 내가. 오, 그러네. 그리고 소리가 오, 저기 와, 회오리처럼. 되게 무섭다, 뭔가. 이제 믿으실 수 있겠죠? 네. 이 울돌목을 한자로 하면은 바로 명량인 거예요. 울명자에 좁은 해협 량자입니다. 아마 영화 명량을 본 분들은 궁금해서라도 진도에 가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가 나오죠. 슬리피씨 혹시 그거 아시나요?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네. 신전선 상류십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하나 정정할 게 있어요. 영화에서는 12척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13척입니다. 그나마 진짜요? 아, 그래요? 숫자는. 예. 그 배설이 가져온 12척에다가 전라우수사 김억추가 한 척을 최후의 순간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13척이 됐습니다. 명량해전은 간단합니다. 울돌목이 얼마나 험한 바다인지 방금 보셨죠? 네. 배구는 해협을 따라 좁고 길게 통과하려고 해요. 남해와 서해의 분기점인 명량, 울돌목을 통과해야 서해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조수 간만이 바뀔 때 출구를 차단하고 적진의 돌격. 참 13대 13. 이야. 네, 이 내용은 사실 영화로도 보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좀 찡해지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님의 필사직생, 군인 정신의 표본이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왠지 저기 가면은 이순신 장군님의 기운을 팍팍 받아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회오리는 24시간 내내 치나요? 조류 차이가 있으니까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울돌목의 유속은요. 매월 그 음력 보름과 금음의 가장 장관이라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오후 2시 내지 3시경 썰물 때 소용돌이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시간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죠. 네, 전 울돌목도 궁금하지만 명량해전의 명장면을 실제로 보고 싶은데요. 결국 영화를 다시 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수민 씨는 음력 9월에 진도를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실제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며 명량대첩 축제를 진행해요. 대박이다. 예. 그때 가시면 명량대첩 재현 현장도 보실 수가 있고, 아 그래요? 예,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이 또 있어요. 거기 가면은 네네. 그걸 타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해군이 충무공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무공의 후예로서 그분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역사가 여기에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순신 장군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순신 장군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오늘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금방 네. 갔어요. 아, 근데 뭔가 생생하게 역사가 좀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입체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적지 투어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죠? 예. 와. 궁금하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애국심부터 시작해서 긴 여운이 남아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네요. 네, 저는 시간을 내서 정말 꼭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이봉수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가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복이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녁 경례 해군